안녕하세요. 집밥 연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냉파 플래너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냉파 플래너는 냉장고 속 식재료를 파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부터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밥 관리 노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계속 더 산다거나 하는 이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기록한 다음 식단을 짜서 소비하는 과정을 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냉장고를 비우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사서 그 산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냉파 플래너의 목적입니다. 나도 해볼까? 하는 분 계시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냉파 플래너가 벌써 7장이나 모였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반복하면서 한 달 평균 냉장고 속 재료의 70% 이상을 비워왔습니다. 저 역시 기록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또 사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냉파 플래너를 딱 한 달 제대로 못 썼거든요. 그랬더니 식비가 다시 90만 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식비 잡아보기도 하고 또 식비가 와르르 무너져 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7월부터는 제대로 마음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플래너를 기획하던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열심히 냉파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6월 중순의 영상입니다. 냉파를 하면 냉장고 속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김치통을 비우는 기쁨은 아주 엄청납니다. 특히 오늘처럼 2통을 비울 수 있는 날이 흔치 않거든요. 이날 저는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예요. 메뉴는 김치찜입니다. 남아있는 김치 대부분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맛이라도 좋으면 다행이지 하고 그냥 냅다 솥에 넣고 김치찜을 합니다. 가루 육수 협찬받은 게 있어서 뭘 써볼까 하다가 멸치 육수로 픽해봤습니다. 가루 육수 2포에 생강, 간장, 참치액, 매실청 이렇게 넣고 찜 모드 들어갑니다. 채소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골치가 좀 아팠지만 빨리 소진해야 되는 것은 명백했어요. 상태가 안 좋은 대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부추도 좀 해롱해롱거려가지고 오늘 다 써버리기로 했습니다. 부추는 계란이랑 잘 어울려서 부추 계란볶음을 해볼 텐데요. 이번엔 야채 육수 가루 넣고 계란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따로 간하지 않아도 맛있는 맛이 나옵니다. 부추 털고 대파 털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빈통을 털기 위한 목적입니다. 냉장고 속이 절대 음식들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드한 케이스들이 질비하게 들어있는 것도 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기분이 좋죠. 싹 비우고 싹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면 김치칸에는 이제 딱 한 통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청소하고 알려드릴게요. 냉장고를 비우면 또 좋은 점 비운 즉시 청소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청소할 생각이라도 할까요? 이것도 냉파의 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스텐통에 들어있던 건 바로 오이지입니다. 시댁에서 받아온 건데 그냥 오이지가 아니고 뭔가 피클처럼 아삭하고 적당히 단짠하고 새콤해서 참 맛있습니다. 간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할 필요는 없고 빨간 색깔 고춧가루하고 마늘, 기름 정도 넣고 버무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참기름, 들기름 같이 쓰니까 훨씬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요게 단짠, 새콤 밸런스 너무 좋고요. 완전 맛있다. 식감이 예술입니다. 진짜 맛있나요? 넉넉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반찬통을 2개 꺼냈는데 담아보니까 반찬통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거 이틀인가 밖에 안 갔어요. 너무 맛있게 잘 됐다. 맛있다. 자, 이제 저녁 밥상 차려봅니다. 엄마, 나는 돈가스 먹을 거야. 저렇게 말하고는 국물 싹싹 비운 우리 애기들이에요. 다음날은 남은 김치찜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던 두부를 데칩니다. 이러면 두부김치 아니에요? 그렇게 두부김치, 계란 후라이, 그리고 이거는 본죽 반찬인데요. 애기들이 아팠었잖아요. 이거 차리고 김, 어묵탕 휘딱 차렸어요. 뭐야, 엄마? 밥. 밥이야? 햄스터야, 근데. 이것도 밥. 응. 배고파? 밥 먹을까? 응. 오케이, 밥 햄만 먹자. 먹었어. 엄마 잘 잘 먹겠습니다.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엄마! 맛있지마. 이거 먹으면 쏟아줄게. 약간 짭짤하고 맛있어. 맛있다. 맥주 하나 줄까? 저 때가 힘이 없는 시기였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대충 차려 먹었어요. 그래도 냉파 정신은 잊지 않은 모습이네요. 콜라도 오랜만이야.
어떤 날은 영상 찍기가 싫어서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는 영상만 찍고 따로 과정은 없는 날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입니다. 제가 안 찍는다고 하니까 남편이 찍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시금치? 김밥김이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냉장고 구석구석 숨은 반찬들 꺼내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저녁엔 미리 사놓은 오리고기 꺼내고 바로 지금이야 하면서 생마늘 있던 걸 와르르 부어서 굽습니다. 마늘은 정말 다다익선이에요. 햇마늘이라서 대충 구워서 먹어도 아리맛 없이 달달합니다. 짜란! 오리고기 찍어 먹을 소스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아직 일회용 소스가 좀 남아있으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3종 세트 골라봤어요. 자, 먼저 스위트 갈릭, 허니 머스터드, 마지막으로 참소스인데요. 저는 참소스가 특히 맛있더라고요. 집에 채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울토마토가 갈랑말랑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리고기 기름에 쓱쓱 볶아냅니다. 빠지면 안 되는 오이지 무침 같이 챙겨서 맛있는 저녁 먹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제 머릿속에 이제 6월은 수신멜론 먹는 달이야 라는 기억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이 6월 중순에만 제대로 올라왔어도 제가 맛있는 수신멜론 추천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지금은 판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완판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집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내년에는 꼭 적기에 알려드릴게요. 수신멜론이 좋은 이유는 저는 껍질이 얇아서 그리고 과육이 엄청 부드러워서입니다. 이렇게 사과 깎아내듯이 껍질을 얇게 깎아도 속이 살캉살캉한 게 맛있습니다. 참고로 내돈내산이고요. 아, 그리고 메론 씨앗 있잖아요. 이거는 긁어낸 뒤에 이 과즙으로 샐러드도 해먹었습니다. 당근 채 썰어서 또 김밥합니다. 제가 김밥집 알바 출신이긴 하지만 김밥을 잘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 감독이 훌륭한 축구 선수는 아니잖아요 하고 똑같나? 뭔 소리일까요? 네, 아무튼 상추도 가득 넣었습니다. 이 상추로 말할 것 같으면 소야 뭐해? 뭐 했어? 우리 애기가 실컷 가지고 놀고 먹고 그리고 나서 남은 상추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은 샐러드 김밥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맛을 떠나서 단면이 짜잔 이렇게 예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목표했던 상추도 싹싹 털어서 넣고 반찬통도 3개나 비웠습니다. 제 점심으로 먹은 샐러드 김밥입니다. 노브랜드에서 장 봐왔습니다. 닭볶음용 닭 총 4마리를 10,000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작은 닭이긴 한데 그래도 10,000원? 4마리에? 그러니까 할인하는 제품에 추가 할인 딱지가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와서 냉동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싸게 산 건 좋지만 제가 이때 냉장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 안 좋은 재료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있는 재료들로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문 활짝 열고 하나씩 다 꺼내어 봅니다. 다 꺼냈다면 그냥 닫지 말고 선반위를 하나씩 닦아주고요. 그리고 꺼낸 재료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애기 주고 남은 소고기밥, 아기 반찬, 포장해오고 남은 떡볶이 시급합니다. 점점 비틀어져가는 애호박, 포장지 오픈된 김밥 속 재료, 사온지 오래된 마늘종, 역시 사온지 오래된 그라나 파다노 치즈, 그리고 오이. 오이는 상태는 괜찮았지만 양이 좀 많았고요. 그 외에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려주고 시작합니다. 이미 조리가 된 음식들은 요것조것 조합해서 한 끼 차려 먹었습니다. 양이 많아 고민이던 오이는 그냥 생으로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 일단 첫 계획은 두부, 애호박, 버섯이 한 세트이고 이 나머지 것들은 김밥 속재료로 써볼까 합니다. 하나의 재료를 한 가지 메뉴로 싹 치워버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보통 2-3가지로 나눠서 메뉴를 생각합니다. 잘게 썬 것은 찌개용으로 또 조금 넓적하게 썬 것은 볶음용으로 준비합니다.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오이는 4개만 따로 씻었고 오이랑 같이 준비한 건 바로 남아있는 자투리 양파입니다. 제가 오이 반찬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이 깍두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이를 반으로 갈라 속에 있는 씨를 제거하고 말 그대로 깍두기 썰듯이 또각또각 잘라줍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깍두기용으로 하나 담아주고 또 남은 것을 다 깍두기에 넣는 게 아니라 찌개용에다가 넣고 분리해서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통 하나 비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양파를 절여주겠습니다. 이번에 절인 방법은 제가 기억해놨다가 두고두고 써먹을 예정인데요. 천일염 2스푼을 넣고 그리고 나서 물엿을 한 반컵 정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소금에만 절인 거하고 조금 다른 아작아작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호박을 볶아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볶은 기름에 호박과 버섯을 넣어주고 여기에 새우젓 1스푼 조금 안되게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새우젓을 써보는데요. 이 새우젓이 냉동 보관이긴 하지만 이것도 너무 안 쓰면 약간 누렇게 변질되더라고요.
메인 재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양념 종류도 골고루 소진할 수 있도록 식단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파 꺼내봅니다. 손질을 오랫동안 안 해놨더니 겉잎이 이렇게 떠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얼리면 나중에 수육 요리할 때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이왕 꺼낸 거 나머지는 잘게 잘라서 냉동 보관합니다. 다 절여진 오이는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절인 물만 제거하고 사용을 합니다. 간 보시고 너무 짜면 대신 살짝 물에 헹궈 쓰시는 게 좋겠죠? 고춧가루는 2가지 썼어요. 굵은 거 2개, 고운 거 1개입니다. 그리고 액젓으로 간을 하는데 액젓은 2스푼 넣었습니다. 이어서 매실청 1스푼, 다진 생강 0.3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1스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절여가지고 빨갛게 묻혀서 하는 요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아, 이래서 우리 친정엄마 집 냉동고에 고춧가루도 이만큼, 다진 마늘도 이만큼, 심지어 액젓은 막 들통으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묻히는 한식 요리를 많이 해야 고춧가루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어서 꺼내는 건 또 오이지예요. 슬프지만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동안 반찬통으로 한 5통은 해먹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지만 제가 오이지 할 자신은 없고 그냥 끝까지 비워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이 좀 얼어있어서 무치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 냄새가 너무 좋은 호박볶음이에요. 새우젓을 넣은 게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찬 하나 됐고요. 오이지도 맛있게 무쳐서 2통이나 채웠습니다. 저처럼 오이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쳐가지고 김밥에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이지가 조금 남았는데 요거 잠깐 놔둘게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재료로 반찬 4가지 뚝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통에 들어있는 양이 적은 것들 있죠? 이것도 역시 새로운 통에 옮겨 담아주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보겠습니다. 남은 건 설거지와 비워낸 빈 봉투들입니다. 넣을 때는 각 역할에 맞는 칸이 있을 테니까 그 위치에 적절하게 보관을 하고, 잠시 이게 엉키는 순간들도 오잖아요. 그럴 때면 다시 원래 위치로 바꿔주면서 냉장고를 정리해 나갑니다. 이 직전의 냉장고 상태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빈 공간도 생기고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곳도 있어요. 여기에 나풀나풀거리는 이것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밥을 하려고 했더니 계란이 없어서 바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소 칸도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이건 내일 또 이어가 보기로 하고 차근차근히 정진하는 7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하면 재미없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남은 오이지 무침은 소면 넣어서 비벼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우린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